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남자가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떠나려던 순간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갑자기 체포당했습니다. 넌 밀수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은 으스대며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고 오만한 태도로 가족까지 출국을 막아섰습니다. 증거가 나올 때까지 넌 이곳을 떠날 수 없어. 하지만 단 5분 후 그의 가방에서 한국 여권이 나오자 경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태성이며 원래 이름은 알리박입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나 고려인으로 살아왔고 이제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으로 오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죠.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순간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날 저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가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몇 달 동안 준비한 끝에 드디어 한국행 비행기를 타는 날이었죠. 제 옆에는 아내 아모나 그리고 아들 알렉산더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신이 나서 쉼없이 제잘거리며 있었고 아내는 살짝 긴장한 듯 했지만 한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한 표정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표를 쥐고 있으니 그제서야 실감이 났죠. 이제 정말 한국으로 가는구나. 모든 것이 잘 풀릴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제복을 입은 공항 보안 요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이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알리박 씨 맞습니까? 순간 온 몸이 굳었습니다. 뭐지? 무슨 일이지? 저는 당황한 채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죠? 경찰관들은 무서운 얼굴로 저를 둘러싸더니 손에 든 무전기로 누군가와 짧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차갑게 말했죠. 당신은 불법 외환 거래 및 밀수 혐의로 체포됩니다. 우리와 함께 가시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있습니다. 밀수, 외환 거래, 도대체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정당하게 사업을 했고 불법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잠깐만요. 저는 밀수 같은 건 한 적이 없습니다. 이건 오해입니다. 목소리가 조금씩 떨렸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의 태도는 단호했고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리고 다음 순간 차가운 금속이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철컥, 수갑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밀수 같은 걸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공항 안의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를 향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수근거렸고 어떤 사람은 눈을 피했습니다. 아내 아모나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듯 제 팔을 붙잡고 울먹였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제발 놔주세요. 아내의 두 눈은 공포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녀를 안심시키려 했지만 손목이 묶인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그때 아직 어렸던 아들 알렉산더가 작은 손으로 제 다리를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가지마 아빠. 그 작은 손이 제 옷을 부여잡은 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제 가족 앞에서 이러지 마십시오. 전 무죄입니다. 변호사를 부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지만 경찰관들은 묵묵히 저를 범죄자처럼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제 발은 바닥에서 떨어졌고 저는 순식간에 가족과 멀어졌습니다. 공항 한가운데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는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의 절규.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끝나는 걸까?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는 걸까? 하지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이 한국 여권 한 장으로 완전히 뒤집힐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공항의 차가운 바닥을 밟으며 끌려가던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억울하다는 말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가족과 멀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런 순간에도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간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이었습니다.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고 고려인의 후손으로 소련이 붕괴된 후에도 이 땅에서 살아남아야 했죠. 하지만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제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은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곳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한국이다. 할아버지는 언제나 깊은 주름이 베인 웃는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조국으로 돌아갈 날이 올 거다 반드시.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 없었습니다. 고려인은 언제나 이방인이었습니다. 같은 우즈베키스탄 사람인데도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학교에서 차별받았고 거리에서도 쉽게 무시당했죠. 친구들은 아무렇지 않게 까레이스키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시간이 지나자 그 말이 익숙해져 갔습니다. 억울했지만 아무리 발버둥쳐도 현실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갔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승진은커녕 인정조차 받기 어려웠습니다. 저보다 늦게 들어온 직원이 먼저 팀장이 되고 저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일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까레이스키였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자 저는 회사라는 곳에서 제 성장의 한계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작은 무역업을 시작했고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하지만 고려인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의 현실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언제나 의심부터 받았습니다. 세관에서는 서류를 꼼꼼히 뒤졌고 추가 증빙 서류도 요구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계약을 망설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믿습니까? 어떤 거래처에서는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그저 출신이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신뢰받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버텨냈습니다. 그렇게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쳤던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병상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성아, 네가 어디에 살든 잊지 마라. 너는 한국 사람이다. 조국으로 돌아가라. 그 말은 제게 너무나 마음 아프고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 지키려 했던 조국.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말씀이었고 저는 깊은 고민 끝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한국으로 가야 할 때라고요. 그렇게 저는 그동안 힘들게 일궜던 사업체를 정리하고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고려인들이 한국 국적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한국에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국 여권을 손에 쥐었고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 한국으로 떠나려는 순간 저는 이렇게 공항에서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너무 분했습니다. 제 삶이 다시 무너지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끔찍한 순간이 결국 저를 진짜 조국으로 이끌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한국으로 가기 위한 과정이 순탄할 리 없었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한다는 것은 단순히 서류 몇 장을 제출하는 일이 아니었어요.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국적을 회복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죠. 저는 그 현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내야 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을 처음 찾았을 때 저는 긴장한 나머지 온 몸에 땀이 배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아내 아모나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긴 하지만 정작 한국에서 살아본 적은 없었으니까요. 한국말은 할 줄 알았지만 완벽하지 않았고 한국의 행정 시스템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죠. 면접날 저는 단정한 차림으로 우즈베키스탄 한국 대사관을 찾았습니다. 면접관 앞에 앉자마자 차가운 시선이 느껴졌어요. 저는 머릿속으로 준비해온 말을 반복하며 긴장을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박태성 씨는 고려인이냐는 첫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는 힘을 주어 대답했어요. 네, 저는 고려인입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우즈베키스탄에 살았지만 우리는 늘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았습니다. 면접관은 제 대답을 들은 뒤 조용히 서류를 넘겼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였습니다. 저는 예상했던 질문이었고 바로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이 연해주로 이주했고 이후 스탈린 정권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당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때 우즈베키스탄으로 오게 되었죠. 고려인들은 그곳에서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농사를 짓고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왔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면접관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여전히 무표정이었습니다.
이어 세 번째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선 어떻게 살아갈 계획입니까? 이 질문에는 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무역 사업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가서도 이 경험을 살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을 연결하는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제 아이가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면접관은 잠시 서류를 정리하더니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과는 며칠 내로 통보해드리겠습니다. 대사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더 큰 불안이 밀려오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내 아모나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묻더군요. 잘 본 것 같아요? 저는 짧게 숨을 들이마신 뒤 대답했습니다. 최선을 다했어.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 그리고 며칠 후 저는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국적 회복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죠. 아내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 씨 결과 나왔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어. 우리 이제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여권 준비되는 대로 연락을 준대. 아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안과 긴장이 한꺼번에 터진 듯 했어요. 저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꼭 참았습니다. 대신 아내를 꼭 안아주었죠. 그날 밤 저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갑니다. 당신이 바라던 조국으로요. 그리고 마침내 출국을 준비하는 날이 왔습니다. 모든 짐을 정리하고 한국에서 새로 시작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설렘과 긴장 그리고 묵직한 책임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이제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며 공항에 도착했는데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공항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행기가 아니라 보안 요원들의 날카로운 시선이었습니다. 제 손목에는 여전히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온몸이 긴장으로 굳은 채 차가운 공항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도 없는 좁은 조사실은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어요. 경찰관 2명이 테이블 너머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알리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건가? 거칠게 수염이 자란 경찰이 팔짱을 낀 채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어떻게든 침착해야 했습니다. 지금 흥분하면 더 불리해질 뿐이었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했고 사업도 합법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 밀수는 물론 불법 외환 거래도 한 적 없습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경찰관은 피식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증거를 대봐. 내가 결백하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건데?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억울한 사람이 결백을 증명해야 하는 이 상황이 너무 어이가 없었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날 체포해놓고는 이제 와서 증명을 하라는 말이 황당했습니다. 증거는 당신들이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죠? 경찰은 제 말을 듣는 채도 하지 않고 여전히 비웃음을 띤 얼굴이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른 경찰과 무심하게 서류를 넘기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도 알아. 너 같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어떻게든 도망가려고 발버둥 친다는 것을. 하지만 네가 운이 나빴어. 내 이름과 신원이 밀수업자와 일치한다고. 그리고 우리가 널 놓칠 가능성은 없어. 저는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이들에게 감정을 드러내는 건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차라리 이 상황을 해결할 방법을 찾는 게 우선이었고 저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십시오. 제 신원을 확인해 줄 겁니다. 경찰들은 서로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하, 네가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그들이 널 위해 움직여 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책상에 몸을 기대며 조롱하듯 덧붙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너 같은 사람을 위해 직접 나설까? 너야 고려인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들이 널 진짜 한국인이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 악물었습니다. 저 말이 가장 뼈 아팠으니까요. 저는 한국인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절 의심했고 심지어 한국 정부조차 절 버릴 거라고 장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받은 이상 저는 이제 한국인이었고 한국 정부는 반드시 저를 보호할 거라고요.
당신들이 믿든 믿지 않은 상관없습니다. 한국 대사관과 연락을 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관들은 한동안 제 얼굴을 지켜보다가 마지못해 무전을 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이 오기를 기다리며 숨을 삼켰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제 전화를 받아준다면 이 악몽 같은 상황이 끝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말로 연락이 닿을 수 있을까요? 경찰들의 태도를 보면 그마저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몇 분 후 전화기 너머에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비로소 희망이 보인다는 걸 느꼈습니다. 경찰이 한국 대사관과 연결을 시도하는 동안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만약 한국 대사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혹여라도 저를 외면한다면 모든 희망이 사라질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한국 여권을 저에게 준 이상 저는 이제 보호받아야 할 한국 국민이니까요. 전화기 너머로 또렷한 한국어가 들려왔습니다. 네, 전화 받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입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저는 긴장이 되어 숨을 삼켰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전화기를 들고 있었지만 자세가 약간 바뀐 듯 했습니다. 박태성이라는 인물이 밀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본인 주장으로는 한국 국적을 가졌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경찰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초조하게 경찰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사관 측에서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박태성 씨는 엄연한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의 신원은 얼마 전 한국 정부에서 확인을 거쳤으며 어떠한 혐의도 없습니다. 즉시 석방을 요청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경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심 이대로 조사를 이어가려고 했던 듯 했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한국 정부가 개입했다는 것은 더 이상 쉽게 넘길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경찰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옆자리 동료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다시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와 짧게 통화를 했고 제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름이 동일한 밀수업자가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혹시나 신분 위조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 여권이 생각났습니다. 여권을 직접 꺼내 보이는 것이 가장 빠른 해결책이었습니다. 물론 수갑이 채워진 상태였기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몸을 틀어 가방 속에서 여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파란색 표지가 반짝였습니다. 이게 제 한국 여권입니다. 한국 정부에서 정식으로 발급한 것이고 위조된 것이 아닙니다. 경찰은 여권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권과 서류를 비교하기 시작했죠.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저에겐 영겁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한숨을 쉬며 여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제 손목에 묶인 수갑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열쇠를 꺼냈습니다. 수갑 풀어라. 이 사람은 한국 국적자가 맞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수갑이 풀렸습니다. 손목에는 깊게 남아있던 수갑 자국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이제 자유라는 사실이었죠. 저는 조용히 손목을 주무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경찰들은 더 이상 저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색한 얼굴로 저를 바라볼 뿐이었죠. 오해가 있었던 것 같군요. 하지만 수배된 인물과 이름이 같았던 건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경찰이 기계적으로 변명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따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가족과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말없이 문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아내 아모나는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고 아들 알렉산더는 제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서 제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하는 그 순간 저는 참아왔던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을 품에 안으며 저는 가만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우리 한국으로 갈 수 있어. 인천공항에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 저는 그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낯선 듯하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제 옆에서 아들 알렉산더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여기가 한국이야?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꼭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조국이야. 가슴이 벅차 올랐습니다. 정말로 여기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출국장에서 나오자마자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을 받은 관계자가 나와 있었습니다. 긴 과정 끝에 무사히 도착한 저희 가족을 보며 미소를 지었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한국에서 좋은 일만 있길 바랍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지난 시간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밀수 혐의로 억울하게 체포되었던 순간, 손목의 수갑이 채워졌던 순간, 그리고 간절히 한국 대사관에 연락을 요청했던 순간까지. 하지만 결국 저는 이렇게 가족과 함께 한국 땅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내 아모나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공항 밖을 바라보던 아모나는 어느 순간 눈물을 훔쳤습니다. 정말 왔네요. 우리가 그 말이 참 깊게 박혔습니다. 우리는 이 순간을 위해 얼마나 많은 날을 버텨왔을까요? 공항을 나서며 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거리에는 익숙한 한글 간판들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동차 경적 소리도 사람들이 걸어가는 모습도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에 살아야 해. 아내의 이 한마디가 참 묵직하게 다가왔습니다. 단순히 입국한 것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며칠 후 저는 한국에서의 첫 출근을 했습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한국에서 일하는 방식, 업무 속도, 그리고 사람들과의 소통 방식까지.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하루하루 적응하면서 스스로 놀랄 만큼 빠르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해 늦은 밤까지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일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습니다. 알렉산더는 한국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곧 친구도 사귀며 한국어도 빠르게 늘어갔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온 알렉산더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친구들이랑 재밌게 축구했어요. 저는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요. 아이가 이곳에서 자리 잡아가는 모습을 보니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 아모나도 새로운 삶에 적응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생활 방식이 익숙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점점 더 밝은 표정을 되찾아 갔어요. 태성 씨, 한국에서는 정말 삼겹살을 많이 먹나 봐요. 어느 날 저녁 함께 식사를 하면서 아모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삼겹살을 구우면서 한국에서의 삶을 실감하고 있었죠. 여기선 이렇게 고기 한 점을 쌈장과 함께 쌈에 싸서 먹는 거야. 제가 가르쳐주자 아모나는 신기한 듯 따라했고 알렉산더도 신나게 쌈을 싸먹었습니다. 작은 일상이지만 이런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고려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차별받으며 살아왔던 세월은 이제 과거가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일을 하며 가족을 부양하고 아들은 한국에서 꿈을 키우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저는 매일 느낍니다. 이제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돌려줄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조국으로 돌아오는 길이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깨닫습니다. 어디에 있든 결국 우리는 한국인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삶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지만 저는 여전히 가끔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저희 가족은 운이 좋았습니다.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있었고 비교적 빠르게 적응할 수 있었죠. 하지만 모든 고려인들이 저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한국에는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상당수는 아직도 안정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지원조차 받지 못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언어 장벽, 행정 절차, 문화 차이까지 한국인이지만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저 역시 고려인으로 살아온 세월이 길었기 때문에 이들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국적을 회복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한국에서 일자리를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말이죠. 저는 운 좋게 무역업에 종사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공장에서 단순 노동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한국인이 아닌 것은 아니잖아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려인들은 한국 전쟁보다 더 이전부터 강제 이주를 당하며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한국에 오면 외국인 노동자 취급을 받기도 했죠. 우리는 고려인임과 동시에 한국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한국을 위해 힘을 보탤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살아가는 고려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일하며 한국 사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할 뿐이죠. 한국 정부가 고려인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해 준다면 수많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한국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은 조국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언젠가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이방인이 아니라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도 이곳에서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며 오늘도 가족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았습니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삼겹살 냄새가 퍼졌고 알렉산더가 신나게 쌈을 싸면서 말했습니다. 아빠, 고기는 한국에서 먹는 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아내 아모나도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 덧붙였습니다. 그러게요. 한국에 오길 정말 잘했어요.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정말 잘 왔다. 삼겹살 한 점을 입에 넣으며 저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한 고려인의 극적인 여정을 통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단 5분 만에 억울한 체포가 풀리고 당당히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힘 아니겠습니까? 단순한 국적이 아닙니다. 한국 여권은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 강력한 보호막이며 대한민국은 국민을 끝까지 지켜주는 나라입니다. 과거 고려인들은 한반도를 떠나 머나먼 땅에서 차별과 고난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고 대한민국은 이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와 다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손을 내밀었고, 이제 고려인들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닌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대한민국의 위상은 오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우리 조국의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대한민국은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따뜻하고 자랑스러운 하루 보내세요.